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4단원 얘기 잠깐만 할게요. 자, 얘들아. 그 4단원은 자, 어쨌건 제일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서 물론 이게 2학기 기말고사여서 지금 미리 배워둘 필요가 있어 없어? 있어. 왜냐면 자, 니네 통합과학 2학기 기말고사 때 중과반응 배웠던 거 기억나냐? 그때 계산 문제 어땠어? 할만했어? 좀 어려웠을걸? 자, 이 계산 문제에 뭐가 들어가냐면 화원 1단원에 우리 몰롱도 들어갔죠? 자, 몰롱도랑 그 계산 문제 중화 반응이 섞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야 되게 어려워. 선생님은 화학 반응식 이거보다 여기 파트가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얘는 아차 놓치면 그냥 그걸로 끝이야, 끝.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중에 따라가기 진짜 힘들다. 못 따라간다가 아니라 따라가기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방학 동안 최대한 그 부분 위주로 할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핵심적인 내용은 중화 반응 위주로서 이번 주랑 다음 주에서 이 중화 반응 기본적인 거 배우고 계산한 다음에 다음 주에 몰롱도를 섞어서 중화 적정이라는 걸 바꿔서 다시 갑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요, 뭐 산솔 일르네, 언네, 막 이런 거 했던 거 있죠? 그것도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 그 계산 문제 요거 두 개가 사단원에서 제일로 어려운 거.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오늘 할 거의 첫 번째 제목은 산과 자, 염기 이렇게 적어놓고 볼게. 자, 산성물질, 염기성 물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우리 산성물질 우리 알고 있는 거 염산, 뭐 황산, 탄산, 질산 이런 것들이 다 산성 물질이잖아. 맞나요? 그래서 얘를 한글로 쓰지 않고 이제 화학식으로 바로 쓸게요. 자, 우리가 제일 많이 배우는 거 염산 HCl이에요. 자, 그 다음에 HNO3 뭐 질산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뭐 나올까? 뭐 황산 H2SO4. 내가 이게 여러분 써주는 게 이유가 있어 그래. 나는 이거 할 줄 알잖아. 니네는 지금 처음 배워. 되게 진짜 진지하게 봐야 돼. 진짜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탄산 H2CO3 자, 요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산성물질 중에서는요 CH3COOH라고 불리는 아세트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든 내가 지금 뭐를 해보려고 하냐면 이온화라는 걸 해볼 거야. 이온화라는 걸 해봅니다. 그러면 얘는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1대1로 자 이완되는 거 맞죠? 선생님이 방금 무서운 단어 했어. 1대1 개수 얘는 이온수 입장에서 따져줘야 됩니다. 어려워. 그 다음 얘는 자 H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돼요. 자, 그 다음 얘는 자 두 개의 H 플러스랑 SO4 2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고요. 오케이. 다음 얘는 역시 두 개의 H 플러스랑 CO3 2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됩니다. 다음 얘는 H 플러스랑 CH3 COO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됩니다. 자, 이온화해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있을 건데, 그쵸? 내가 산성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온화가 돼야 돼. 그래서 이온화가 돼서 수소 이온이 튀어나와야 얘를 우리가 산성물질 물질은 먹으면 무슨 맛 나요? 신맛 나, 신맛. 근데 사실은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죽을 맛이야. 내가 산성 물질의 맛이 궁금해서 염산을 찍어 먹었어. 혀가 사라지는 마술을 볼 수 있는 거죠. 극심한 고통에 이어서 평생 맛을 맛보면 안 돼. 그래서 굳이 맛보는 장치에 넣으면 신맛이 납니다 정도는 뭐냐? 근데 이게 중요해요. 자, 어떤 물질에
산성 물질에다가 내가 만약에 금속 물질 넣었다고 칠게요. 역시 통합과학 내용입니다. 얘를 내가 염산 준비해 놓고는 거기다가 철가루 혹은 철막대, 뭐 나트륨 조각 이런 거 넣었다고 할게요. 얘네가 막 녹는 거 알죠? 녹아요. 녹으면서 기포가 막 올라옵니다. 그 기포 누구야? 수소기체야.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산성 물질에 금속 물질 넣으면 녹으면서 수소기체 올라옵니다. 절대 까먹지 마세요. 이건 중요한 내용이니까. 알겠죠?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 여러분 석회석이 CaCO3인 건 알죠? CaCO3의 탄산칼슘. 그래서 이 탄산칼슘도 염산에 녹아요. 녹으면서 기포가 막 올라옵니다. 그 기포 누군데? CO2. 그렇죠. CO2 올라와요. 그래서 이 CO3가 붙어있는 고체 물질을 탄산염이라고 해요. 알겠지요? 졸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자, 산성 물질에 CO3 붙어있는 고체인 탄산염을 녹이게 되면 CO2 기체가 발생한다 정도는 니네가 알아둬야 되는 거야. 알았나? 근데 야, 수소 기체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쵸? 불실이면 어떻게 되냐? 펑 하고 터지지. 그래서 수소 기체는 무조건 다 수소 기체라.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 다음에 CO2 하면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석회수에 이렇게 날숨을 후 하고 이렇게 빨대로 이렇게 넣어주면 거기에 뭐 뿌옇게 흐려진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뿌옇게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CO2예요. 그래서 CO2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중에서 뿌옇게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우리가 그 CO2로 생각하자. 아직은 어려운 거 없죠? 자, 이 외에 얘네들의 성질 같은 게 나오거든? 근데 그 성질은 별로 안 중요하지만 지금 이 내용을 설명을 좀 해줄 거야. 안 쓸 거야. 알죠? 자, 첫 번째. 자, 이 HCl은 원래 기체예요. 염화수소 기체입니다. 걔를 물에 녹여서 만든 게 이게 염산이야. 알았어? 염화수소 기체 HCl을 물에 녹인 게 염산이에요. 그럼 결국 염화수소 기체는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잘 녹는 겁니다. 알겠죠? 햇빛을 받으면 얘가 좀 다른 물질 변하나 봐. 그래서 보관할 때 투명한 병에 보관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떤 색깔 병 써? 검은색이나 갈색 병에 보관한다라고 배웁니다. 통합과학 때 배웠던 건데 화원에서는 이거 다 잊지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는 거야. 그러면 갈색 병하고 검은색 병 중에서 주로 갈색 병을 보관하거든요. 왜 그럴까? 검은색이 빛 차단에 더 좋잖아. 내 말 이해 안 되나? 야, 질산을 보관할 때 갈색 병하고 검은색 병이 있어. 그럼 검은색 병이 빛 차단에 더 좋잖아요. 근데 왜 검은색 병 안 쓰고 갈색 병 쓸까? 왜 그러냐면 검은색 병을 쓰면 너무 안 보여서 그래요. 자, 그래서 갈색 병을 씁니다. 뭐 과학적인 거 기대했어? 없어. 끝이야. 그 다음, 자, H2SO4 우리가 보통 이제 황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 진화 황산이 있고 묽은 황산이 있어요. 이 진화 황산 특징이 뭐가 있냐면 점성이 되게 크대. 그럼 점성이 크다는 얘기는 거의 젤리처럼 존재해. 그래서 우리가 사실 좀 사용하기 좀 어려워. 그래서 걔를 물에 녹여서 쓰는 게 그게 묽은 황산이야. 대신 이런 오해하면 안 돼. 묽은 황산은 자, 산성도가 약하지만 안 돼. 묽은 황산도 되게 강한 산이에요. 되게 위험한 산성입니다. 자, 다음에 탄산 우리 어디다 이용하니? 탄산음료. 그렇죠? 사이다, 콜라 거기에 들어가는 게 저 탄산. 자, 요 아세트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빙초산이라 해가지고요 식초의 재료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점이 좀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은 한 0도씨에 얼잖아. 근데 여기 빙초산은 한 13도, 15도면 얼어버려. 그래서 얼음으로 존재한다 해서 빙초산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내 말 이해되니? 오케이. 자, 산성 물질은 이 정도.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염기성 물질. 우리가 알고 있는 염기성 물질 적어보시면 뭐 KOH, 뭐 NaOH,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CaO2,
OH2 정도는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뭐를 해볼 거냐면, 자, 똑같이 이온화를 할 거야. 중요한 거 이거야. 이온화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알겠니? 그러면 얘는 이온화하면 K 플러스랑 자 OH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고, 오케이? 다음 얘는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고요. 오케이? 다음 얘는 Ca2 플러스랑 두 개의 OH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그럼 공통적인 성질 보이냐? 그렇죠? 아, 염기라는 거는 이온화해서 수산화 이온이 공통적으로 나오면 우리가 얘를 염기라고 하시면 되는 거. 얘 먹으면 돼, 안 돼? 역시 안 돼요. 얘 먹으면 죽을 맛입니다. 왜냐면 얘네들의 대표적인 성질 중에 하나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절대 먹으면 안 돼. 내 몸에서 물 다음으로 제일 많은 게 단백질이에요. 알았냐? 자살을 선택하고 싶다. 그럼 먹으면 돼요. 했죠? 단백질 싹 녹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 그 염기성 성분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뭐냐면 농약이야, 농약. 농약 먹으면 당연히 죽잖아. 살아? 사는 사람 봤어? 또 위, 소장 이런 단백질 싹 녹으면 다 막 들러붙어요. 그럼 걔는 평생 그렇게 살더라도 이렇게 호수 끼고 살아야 돼. 그렇지? 그래서 굳이 얘를 맛을 얘기하면 쓴맛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좀 얘기를 해지요. 그렇지? 여기서 좀 어려운 거 하나 할게. 자, 뭐가 있냐면 니네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암모니아 같은 것도 염기성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얘는 이온화해서 수산화이온 내줄 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염기가 아니야. 다시 우리가 산이라고 하려면 이온화해서 수소 이온이 나와야 되고 염기는 이온화해서 수산화 이온이 나와야 되는데 NH3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NH3는 좀 특이해. 얘가 왜 특이하냐면 물에 녹잖아? 물에 녹으면 물한테 수소 이온을 받아요. 수소 이온을 받으면 얘가 뭘로 변하냐면 NH4 플러스 하고 OH 마이너스로 변신해. 그래서 NH3가 OH 마이너스를 내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수용액 자체에서 OH 마이너스가 존재해서 염기성 물질이라고는 해. 그 과정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있지만. 자, 근데 아까 산성 물질은 별로 어렵지 않아서 특별히 내가 안 적어줬는데 염기성 물질은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자, 첫 번째. 자, KOH하고 NaOH는 성질이 좀 비슷비슷하거든요. 둘 다 첫 번째 어떤 성질이냐면 CO2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뭐 지금이야 뭐 요새는 뭐 공기청정기 잘 돼 있지만 그냥 혹시 이거 핸드폰 꺼지면 나 알려줘야 돼? 그렇죠? 자, 옛날에는 여러분 공기청정기 없을 때야. 그래서 옛날에 엄마들이 어떻게 했냐면 고등학생들 특히 수험생들 공부하는 방 그 책장 같은 데다가 빨래비누를 이렇게 잘라놔요. 근데 빨래비누가 뭐냐면 NaOH나 KOH를 가지고 만든 거거든. 근데 얘의 특징이 CO2를 흡수해. 그러니까 방 안에 CO2를 흡수해서 공기청정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맞지? 자, KOH, NaOH 자, 둘 다 CO2 흡수한다. 표현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떤 성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회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자인데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한 이 뜻이 아니고 잘 봐봐. 공기 중에 수분이 있으면 그 수분에 지들이 녹아 들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눅눅해지는 거야. 알았냐? NaOH하고 KOH 원래 고체 물질이에요. 알겠냐? 고체 물질이 공기 중에 수분이 있으면 지네 스스로 녹아 들어가. 이거를 조회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 CaOH2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한글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석회수라고 불러요. 아까 석회수 우리 어떻게 얘기했어? 어떨 때 얘기했냐? 이거 CO2 검출할 때 이용했었죠? 그때 이용하는 게 여기 있는 CO2 그 뭐냐 석회수입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질문. 별거 아니죠? 그렇죠? 근데 뭐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거 좀 꼼꼼히 공부를 여기 부분은 꼼꼼히 좀 해야겠구나. 아직 계산 문제 시작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자, 그다음 갑시다. 조금 어려운 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자, 제목이 뭐냐면 이온화되는 정도라고 해서 이온화도라는 게 있어. 예를 들게. 자, 만약에 HA라는 물질을 내가 100개를 이온화시켰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98개가 이온화 됐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얘는 이온화되는 정도가 거의 몇 프로야? 되는 거야? 되게 많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100개의 HB라는 물질을 내가 이온화 시켰다고 할게요. 그랬더니 얘는 한 2개 정도밖에 이온화가 안 되더래. 그러면 얘는 이온화되는 정도가 몇 퍼밖에 안 됩니까? 2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온화되는 정도가 많으면 앞에다가 강이라고 붙일 거고, 내 말 이해돼? 이온화도가 작은 애들은 이름 앞에 약이라고 붙일 거야. 무슨 얘기냐면 얘네 3개는 되게 이온화되는 정도가 커서 우리가 강산. 그 다음에 얘네 2개는 약산이라고 불러요. 별로 이온화되지 않습니다. 약하니까 탄산음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알았지? 이제 시우 같은 표정을 짓는 친구, 그지? 지금 기준이 뭔데요? 51%부터인가요?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는 98%, 2%밖에 안 배워. 니네 대학을 가면 51% 이런 거 배워요. 알았어?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염기도 마찬가지야. 얘네 3개가 굉장히 이온화가 많이 되는 강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니네 몸속에서 오줌 성분이 염기성이잖아? 암모니아 성분이거든요. 얘가 약염기야. 강염기, 약염기 이해할 수 있겠냐? 자, 니네의 뇌를 흔들 거 잘 들어보세요. 자, 간다. 요 석회수는 어떻게 만드냐면, CaCO3 있죠? 탄산칼슘. 걔를 갈아가지고 물에 녹여서 만드는 게 석회수다? 그런데, 만약에 탄산칼슘을 내가 만약에 봐봐. 물에 100개를 녹이잖아? 그럼 그 중에 2개밖에 안 녹아 들어가. 근데 왜 강염기일까요? 내가 잘못 쓴 건가? 다시 얘기할게. 자, 암모니아는, 자, 보세요. 내가 100개를 물에 녹이잖아? 그 중에서 98개가 녹아 들어가. 그러면 강염기여야 되는데 약염기래. 내가 또 뭐 잘못 쓴 건가? 선진아, 왜 그럴까? 내 말 듣고 있었냐? 현아, 왜 그럴까? 몰라요. 왜 그거야? 건방 떠는 거 지금? 너무 쉬운 거 대답하기 싫다는 거야? 쉬워! 스고이! 무슨 말이냐면 이온화되는 정도랑 물에 녹는 용해도랑은 절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CaOH2를 내가 100개를 녹이잖아. 2개 정도밖에 안 녹아 들어가. 근데 2개는 다 이온화가 돼. 그래서 이온화되는 정도는 거의 100%예요. 반대로 여기는 암모니아는 98개가 녹아 들어가지만 실제 이온으로 바뀌는 거 한 2개밖에 안 돼. 그래서 얘는 약염기인 거야. 알았죠? 이해돼? 이온화되는 거랑 물에 녹는 거랑은 달라요. 물에 녹아있는 것 중에서 이온화가 몇 프로 되는지가 이온화도라는 거야. 어렵지 생각보다. 그쵸? 통합과학 내용인 것 같은데 좀 달라. 자, 다음. 자, 그러면 이게 자, 산성 물질인지 염기성 물질인지 우리가 맨날 어떻게 알아요? 또 강산인지 약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가장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바로 pH라는 거야. 자, 선생님이 아까 했잖아. 여기 파트가 몰농도가 섞여서 되게 어려워진다 그랬죠? 그렇지? 몰농도까지는 내가 아직은 오늘 얘기하지 않을 거야. 다음 주에 몰농도 관련된 내용을 섞어서 얘기할 건데, 여기서 pH는 뭘 뜻하는 거냐면 여러분, 그냥 산성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얘는 뭐 마이너스 로그 뭐 수소이온의 몰농도 뭐 이런 게 있어. 뭐 이런 게 있어. 잠깐만, 니네 로그를 언제 배우지? 수원 때 배우나? 그럼 1학기 때 배운 건가? 그럼 니네 미치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부른다며? 다 기억해. 사실 가물가물해.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에서 무슨 뭐 규칙 같은 거 있잖아. 계산 문제 하는 게 아니라 하는 법은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pH 7이 중성 용액입니다. 보통 얘기를 하고요. pH라는 거는 산성, 중성, 염기성을 구분하는 수치예요. 수치. 오케이. 그래서 숫자가 작아져서 산성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숫자가 커지면 우리가 염기성 물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정도는 좀 알아볼게요. 알았죠? 그래서 이 pH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 전류계처럼 어떤 수용액에 침 같은 거 딱 꼽으면 그 숫자 값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얘가 산성인지 중성인지 강산인지 약산인지 보여주는 그런 기계가 pH 측정기예요. 우리는 잘 볼 일이 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실험실에서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얘가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를 알려주는 약품 같은 게 있어. 바로 지시약이라는 겁니다. 색깔로 알려준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색깔로 알려주는 약품 같은 거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뭐 배운 적이 있었어. 우리 초등학교 때 맨 먼저 혹시 리트머스 종이 배운 거 기억나냐? 리트머스 종이? 기억나죠? 그 다음 중학교 올라와서 뭐 BTB 용액이란 거 배우게 되고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뭘 배우냐면 메틸 오렌지라는 것도 배워요. 야, 이거 진짜 얼마나 오렌지. 자, 오케이. 메틸 오렌지. 인상 쓰지 마. 뭐 드림만 날리면 인상 쓰냐. 그 다음, 자, 이건 본 적 있을 거야. 페놀프 탈레인 용액. 얘네 네 가지는 액성에 따라서 색깔 변화가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시험에 매번 나와.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요. 참고로 얘는 화학이나 생명이나 지학에서도 되게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특히 국어 비문학 지문에서 되게 많이 나왔어. 이건 너무너무 유명한 애여서. 자, 우리 리트머스 종이는 여러분 생각해봐봐. 산성일 때 색깔이 뭐였냐? 빨간색. BT병이 산성일 때 노란색. 메틸 오렌지 산성일 때 빨간색. 페놀프탈레인은요, 산성이나 중성일 때 색깔 변화가 없어. 원래 투명한 색깔입니다. 그리고 얘는 오로지 염기성만 만나면 빨간색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얘는 염기성 측정할 때 많이 나오지. 알겠냐? 오케이. 다음, 리트머스 종이 염기성일 때 파랑색, BTB용의 염기성일 때 파랑색, 메틸 오렌지 염기성일 때 노란색. 니네는 이것만 잘 기억해도 되는데 나온 김에 다 알려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BT병의 중성일 때 보통 보라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자, 리트머스 종이. 다음, BT병의 중성일 때 보통 초록색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메틸 오렌지는 보통 중성일 때 주황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란색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책도 있어. 그래서 보통 이거를 뭐 우리 2학기 때 외울 거예요. 2학기 때 뭐 무무빨, 빨주노, 노초파, 파남보 막 이렇게 외우고요. 그렇죠? 빨주노, 노초파, 파남보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자, 하나만 하고 시작. 실험이 하나 있는데, 자, 이 실험은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자, 실험 과정은 되게 간단해. 어떤 걸 준비를 할 거냐면, 여기다가 리트머스 종이를 자 깔아 둡니다. 해서 요쪽과 요쪽에다가 각각 뭘 묻혀 놓을 거냐면 여기다가는 염산을, 여기다가는 뭐 KO8 이렇게 묻혀 놓을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염산이 리트머스 종이 만났으니까 색깔이 빨간색인 거 이해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KOH 염기성이니까 리트머스 만나면 파란색인 거 이해됩니까? 맞아요? 오케이. 지금 이해되고 있니? 이거 그대로 적은 거잖아. 자, 그 다음. 자, HCl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는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 얘는 K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내가 전극을 꼽을 거야.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전원 장치를,
여기다가는 플러스 전원 장치를 꼽습니다. 해놓고는 전기를 흘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있는 양이온들이 마이너스 극으로 달려가. 물론 눈에 안 보여. 또 여기 있는 음이온들은 플러스 극으로 열심히 이렇게 자 달려갑니다. 그러면 봐봐. 리트머스 종이가 빨간색을 띠는 이유는 여러분 염산 때문이 아니라 수소이온 때문에 그래. 그러면 수소이온이 달려가면 빨간색이 이렇게 퍼지는 게 같이 보인다는 거지. 그럼 당연히 이쪽은 아무런 변화 없을 거고. 제 말 이해되나요? 또한 얘도 마찬가지야. K 달려가고 수산화 달려가는데 수산화이온이 퍼지는 색깔 변화, 파란색이 퍼지는 거는 보이는데 이쪽은 안 보인다는 거야. 이 정도 실험을 할 수 있겠지.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물론 여기에 조금 더 응용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 자, 원래 이거 얘들아 어떻게 배우냐면 원래는 산 설명하고 요거 다 따로 배워. 염기 설명하고 다 따로 배워. 그래 버리면 얘들이 이게 내용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중화반응이라는 계산 문제 하기 위해서 요 산염기 한번 정리를 일단은 해 드렸어요. 알겠냐? 질문. 오케이, 일단 착각 플리즈.